네, 진실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문의를 하셨을까요? 자세한 상담 내용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지난 11일 옵션 만기일 기억하시나요? 2조 원가량의 물량이 매도돼 단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53포인트나 빠져서 PB가 엇갈렸던 하루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주식시장에 풀린 외국인의 매도 금액은 2조 원가량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코스피 시가총액의 손실은 그의 수십 배 달했다고 합니다.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시세를 조작한 것인지에 대한 불법 조사가 현재까지 철저하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패밀리 여러분들께 제가 해도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시장이 급격하게 폭락하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고 향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똑같이 당황하거나 충격을 받을 수는 없겠죠. 네, 투자를 하실 때 현금 비중을 높여서 분산 투자하시고 또 심리적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무장한다면 충격적인 시장 변동에도 끄떡이 없으니까요. 투자에도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림인데요. 하림을 2,800원에 20% 갖고 있는 3893님이십니다. 올초 서울경제TV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투자자분은 80대 여성이십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5년 정도 되신 분이신데 용돈 벌이로 조금씩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증권사 도움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종종 종목을 직접 고르기도 하신다는데요. 하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하림의 향후 전망과 또 적절한 매도 시점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미디어 홀딩스인데요. 이 종목을 35,000원에 15% 갖고 있다고 4258님께서 사연 보내셨습니다. 비중은 적지만 큰 금액에 투자했다고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최근 합병 소식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러한 호재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2월까지 계속 갖고 가는 게 옳을지 아니면 조금의 수익을 보고 그냥 매도하는 게 좋을지 잠시 후 오지영 전문가님께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SK증권과 한솔홈데코가 상담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시청자들의 궁금증 바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시간을 도와주실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SPS의 오지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림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림을 사신 분이 우리 서울경제TV를 보고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고 있어서 기분이 더 좋고 잘 상담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림을 사신 가격이 2,800원이시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5,000원이 조금 못 되는 가격이니까 거의 2배까지는 아니어도 2배 가까운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요. 20% 정도 분량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오지영 팀장님, 어떻게 좀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100% 수익까지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보유하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서울경제TV를 시청을 하시고 종목을 잘 고르셨지만 연세가 조금 많으시다고 하셔서 예.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하림이 사실상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향후에 하림을 제가 목표가를 한 6,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6,000원 정도 도달 시에 일단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도를 다 참여하실 필요는 없고 나누어서 이제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누어서 매도한 그 돈으로 다시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실 텐데 다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실 때에는 이제 좀 큰 종목으로 더 들어가셔야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좀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면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서도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면 이제 하림의 경우에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름에 이제 각종 스포츠 이벤트들과 맞물려서 이제 실적도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여름에 항상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봄보다는 더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요번에는 오후 그러니까 이제 연말 들어서죠. 연말 들어서 후에 들어서 오히려 주가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창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받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그것보다 더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개체 포장에 대한 의무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영세한 이제 연계 업체들에서는 사실 이제 실적이 조금 더 이제 장사를 좀 더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림처럼 이렇게 개체 포장 계열화가 다 준비가
유지가 되어 있는 업체들로 이제 실적이 더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실적보다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좀 부여가 되어 있다면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테지만 아직까지도 실적 부분에 대비해서 프리미엄 많이 받고 있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보유하자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주가가 좀 21일 평선까지 눌리는 듯 했으나 시장이 굉장히 이번에 출렁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나 하림이라는 종목이 힘이 강한지에 대해서 지금 차트로 나타나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정말 추가적인 상승이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 6,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6,000원 선에서는 뭐 4번에 나누어서 매도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도든 일단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오미디어 홀딩스인데요. CJ 오쇼핑에서 분할돼서 코스닥 시장에 지난달 상장이 됐었죠. 그때 이후로 점 하한가를 맞으면서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는데 아마도 그때쯤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빠진다 싶어서 매수를 하셨는데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 CJ그룹 미디어 부문 계열사들이 계열사 통합을 하겠다라는 뉴스를 전한 이후에 어리둥절하신 투자자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오지영 팀장님, 좀 호재를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길게 봐서 호재인 게 분명하지만 네. 잘 모르겠으면 이제 차트를 보면 되는데 사실 이제 CJ그룹이 합병을 하고 나서 어떤 종목의 경우에는 정말 팍팍 오르고 어떤 종목의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좀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면 여태까지 차트를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J 홈쇼핑이 바로 생각이 나는데 CJ 홈쇼핑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예. 이런 얘기가 있기 전부터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나서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주가가 이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힘이 아직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래로 주가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들고 계신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수가보다 어쨌든 수익이 조금 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중도 많지 않아서 좀 그나마 안심입니다. 매매를 좀 잘하는 분께서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상장한 이래로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부분을 단번에 돌파하기는 힘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맞고 나서 그 다음 점상한가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이유도 이 앞에 제가 쳐드렸던 가격권대에서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단 3, 4거래일 만에 50% 가까운 이제 손실을 맞봤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힘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또 이전 고점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을 만족을 하시고서 빠져나오시다가 다른 종목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만 원권대를 크게 상향 돌파하는 걸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4만 원권대에서는 매도를 한 차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만 원이라고 보면 차트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36,000원이기 때문에 무려 지금으로부터 10%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목표가 4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4만 원권대에서는 매도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편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미디어 홀딩스를 35,000원에 사셔서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데 4만 원 선까지 조금 더 들고 가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SK증권입니다. 조금 아쉬운 종목이지 않나 싶은데요. 매수한 단가가 굉장히 높으시고 한 2007년도쯤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4,37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30% 있으신데 손절 타임도 뭐 놓치셨고 일단은 계속 들고 가는 거잖아요, 우정 팀장님. 네. 예, 갑자기 너무 많이 빠져서 네. 말까지 더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증권업종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권업종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 들고 있으면 제가 중장기적으로 두산인 브라코와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들고 계시면서 장기 투자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상관없이 계속 장기 투자를 하셔도 사실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증권업종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증권업종은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매매, 그러니까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대우증권이든 삼성증권이든 SK증권이든 뭐 모든 증권업종 다
일맥상통하게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증권업종은 투자가 아니라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지금 대우증권인데 대우증권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SK증권은 증권업종에서 어쨌든 시총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증권업종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시총이 크고 안전한 대우증권, 선은그룹이죠. 대우증권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물며 대우증권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K증권 차트를 보고 계신데 당연히 대우증권보다 더 주가가 잘 갈 가능성은 희박한 거죠.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관점으로 당연히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이래로 오래 들고 계셨는데 본전까지 돈이라는 건 이 종목에 들어가서 본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거진 한 100%의 수익이 좀 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도 있을 거고 이 돈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방법도 있을 텐데 저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400원권대에서는 일부 정리를 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 편입을 하셔야 어쨌든 통장 잔고 상으로 훨씬 더 손실을 빨리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2,400원에서 보유하고 계신 물량의 절반 이상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 편입하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한솔홈데코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800원이시고요. 100%를 가지고 계십니다. 12월 칸쿤 회의 관련해서 단기 그리고 중기 전략을 간절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봐주세요 하신 분은 2763님이신데요. G20 회의 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이제 기대를 좀 모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기대치만큼 주가에 반영이 못 됐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바로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G20 정상회담 때 우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원자력 얘기도 있었고요. 예. 기대를 했던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상 기대를 했던 것만큼 얘기가 다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12월 칸쿤회의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지만 사실 여기서도 얘기가 나온다고 전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 때문에만 매수하기에는 사실상 뭐 뽑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돈을 넣었는데 나오면 좋겠고 안 나오면 말고라는 심정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버는데 힘든 돈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100% 비중이신데 너무너무 위험하게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솔홈데코랑 제가 이제 통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전혀 실적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의 기대감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될 만큼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한솔홈데코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 가지고 실적을 크게 내고 있는 기업이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100% 비중으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좀 움직임이 빠를 거니까 10% 정도의 비중으로는 가능하시겠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까지는 뭐 오겠지만 매수가까지 오는 걸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일단 리스크 피하는 차원에서 3분의 1이라도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3분의 1 판다고 하더라도 30% 판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에 70%나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반등, 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와라. 이거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도 선에서도 분명히 3분의 1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매도하는 것만 그냥 그게 어렵거든요. 매도를 하시고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많이 올라가도 1,700원권대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차분히 하시는데 오늘 선에서 한 3분의 1 정도 파시고 1,700원 정도 선에서 3분의 1 정도 파시면 나머지 물량으로는 이제 매수가까지 또 들고 계시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솔홈데코 봤고요. 자, 이번에는 대우차 판매를 볼 텐데요. 연 이틀 상한가 행진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영암모자의 피인수설에 이 같은 상승세를 보이는 건데 오늘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2,250원에 사셨고 20%를 들고 계신데요. 반등폭이 제한적일 것 같아서 목표가를 얼마 정도 정해보면 좋을지가 알고 싶으시다고 문의를 하셨어요. 네, 아주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반등폭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제가 사실 저는 대우차 판매에 대해서 예전에 급락하기 전부터 대우차 판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생각대로만 가지 않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이제는 그 대우차 판매가 상한가를 뭐 두세 번 맞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도 기대를 이제는 잘 안 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오늘 시초가에 접근을 하셨으면 수익이 굉장히 크신데요. 이 수익률 보존하는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래 들고 가실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 종목은 이 종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너무 시장에서 실망을 많이 줬던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최종 목표가 3,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매도 나쁘지 않은데 21 이평선 맞닿는 부분을 크게 상향 돌파할 거라는 기대는 갖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지금 정도 선에서 매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목표가를 두 번에 나누어서 제시를 해드린다면 21 이평선 맞닿는 부분과 3,100원 선으로 나누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보내주셔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마나 오이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파트론을 2만 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 목표가 얼마가 적당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지영 팀장님, 이 종목도 함께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사실 이제 되게 종목 상담을 제 방송에 나가서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심정이 이해가 가잖아요. 저도 손해를 많이 네. 봐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가 인상이 막 졌다고 해요. 속상해서요. 네.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2만 원에 매수를 하셨지만, 저는 사실 뭐 전고점에 매수했다고 안 좋게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은 그만큼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뭐 호재라든지 이런 걸 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못 가도 이 종목은 신고가를 계속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신고가 매매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추종을 하는 편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21,000원이니까 5% 정도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추가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일단은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 43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실적의 거의 80%를 더 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를 해다가 다시 매수 관점으로 돌아선 것은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호재들보다도 실적이 받쳐주면 그걸로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21일 평선을 잠깐 하향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잖아요. 근데도 지금 주가가 이 정도 기준을 유지를 해주고 다시 이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힘이 굉장히 센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수익이 기대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4,200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 벌어들일 수익이 430억 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계산을 해봐도 지금 PER 10배 정도 수준도 채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좀 짧게만 본다고 하더라도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니까 23,000원권대를 짧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23,000원권대 돌파도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와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오지영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이구산업인데요. 이구산업 역시 서원과 더불어서 종목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구산업을 7911님께서 사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2,107원, 비중이 50% 정도가 있으십니다.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전망, 목표가, 그리고 또 손절가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좀 사실 이제 예쁘지는 않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잠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실 수 있는 범위는 거의 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시거나 이때 사시거나, 떨어질 때는 잘 안 사시니까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21일 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이런 때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권대가 2,107원 정도 되니까요. 거의 뭐 이쯤에서 매수를, 제가 이제 쳐드린 가격권대에서 매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 차트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개인 투자자가 살 수 있는 가격권대를 충분히 만들어주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이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손실을 많이 입히기 때문에 차트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흐름을 살펴보면, 사실 그동안의 등락을 보이면서도 지금 60일 이평선은 깨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을 크게
하향 이탈을 했고요. 이때 보시면서 이제 주요할 부분은 이때 그냥 단기적으로 자금 매물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지 아니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온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전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평선을 쭉 깨고 내려갔단 말이죠. 종가 기준으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위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권대마저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 10종목 매수해서 10종목 다 수익 볼 수는 없어요. 저도 당연히 물론 못 그러고요.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건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큰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종목을 좀 잘못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권대가 제가 2,100원권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 시 매도 전략이고요. 2,100원 선에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하나88님께서 예쁘신 앵커님 텔레칩스 좀 봐주세요 하고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내일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에 먼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고요. 오늘 못다 해드린 종목은 내일 이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PS에서 오지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장중에 1954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0.3포인트 상승, 장중 잠깐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개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3천억 원 이상 팔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 이상씩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기관료는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담으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520선 회복을 주력하고 있는데요. 1포인트 상승한 5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늘 북한이 최근 고농축 우라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심 분리기를 공개한 데 대해 심각한 도발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보즈워스 대표는 외교통상부에서 북측의 현 상황은 지난 20년 이래 가장 도발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측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6자 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도 안개 속에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장 등 대형 시설물과 골프 회원권, 선박 등에 부과되는 취득 등록세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취득, 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 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26%에서 7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물건은 자동차와 기계 장비, 공장, 선박, 항공기, 업, 광업권, 회원권 등 32,300여 종입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부 용역을 통해 기타 물건의 시가 조사 작업을 마치고 과표를 상향 조정해 하반기 세금 부과 때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 세수가 1조 2천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관련자에 대한 구속, 입건, 소환 통보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특히 금속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면 검찰도 전국적인 차원의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비정규직 노조 지원을 위한 연대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 휴업 조치까지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심의 복귀를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가 내홍을 겪으면서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정동영 최고위원 등 강경파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원내외 투쟁을 병행키로 결심했습니다.
아울러 박지원 원내대표도 주말 여권 핵심부와의 연쇄 접촉을 갖고 예결위 복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지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0.9포인트 정도 오른 1941선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1.3포인트 상승한 518선입니다. 일본 니케 지수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1% 이상 상승하는 반면에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약보합권이고 홍콩 지수도 오늘 이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